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 증시 거래일이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니까요. 내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시황 담당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네, 내년 전망 보고서들 내시잖아요, 증권사. 제가 한화 거를 살펴보니까 내년 코스피 상단을 4,600을 예상하셨더라고요. 지금 거의 4,200에 와 있는데 다른 증권사들에 비하면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9월 말에 연간 네. 전망을 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내년 레인지를 3,200에서 4,000 정도로 놓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6년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가 한 250조 원 정도 됐었었고 지금은 이게 310조 원 정도까지 올라서 한 25% 정도 상향이 됐으니까 이 레인지에다가 그 이익 수준을 적용을 하면 한 4,000에서 5,0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0에서 5,000포인트 왔다 갔다 중간쯤 잡아서 4,600 이렇게 제시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연초에 만약에 기업 이익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 전망치는 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어떨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올해 워낙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이거는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루어질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해 코스피가 한 72% 정도 올랐고 네. 코스닥 상승률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6%입니다. 음. 근데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의 이 상관계수가 0.82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상관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수익률의 괴리가 벌어지면 이거는 코스피 수익률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코스닥이 더 올라가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상관계수를 맞추게 될 텐데 네. 지금은 기업 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코스닥 시장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동주화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0.8이라고 하면 이를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0.82라고 그러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결국엔 두 지수의 상승세가 붙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내년도 코스닥의 상승세가 꽤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죠. 내년에 워낙 앞서도 잠깐 저희가 점검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주도는 반도체가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올해 지금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코스피 전체 순이익 컨센서스가 한 220조 원 정도 되고 내년이 310조 원 정도 되니까 90조 원가량 늘어나는데요. 네. 이 중에서 거의 60조 원 가까이가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캐리를 해주면서 다른 업종들이 이제 순환매를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보통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내년 초에 기업들이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주거나 연간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섹터가 나온다 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년 초에 이제 4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때 연간 가이던스 내놓을 때 반도체 외에도 우리 올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요라는 데들이 좀 눈에 띄면 그쪽으로도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하지만 이제 반도체가 한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으로 가다 보면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정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이익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15년 후부터 2018년 이때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이 있었을 때에도 2017년, 18년 이때 이익이 피크를 찍고 내려왔었고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언택이 됐을 때에도 21년, 22년에 이익의 고점을 찍고 23년에 거의 적자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올해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내년까지도 이익이 많이 상향이 되지만 지금 일단은 27년도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잡혀는 있는데 그 컨센서스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네네. 캐펙스를 더 늘리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메모리 가격도 빠질 수 있고 기업들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저희가 2023년부터 AI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2022년에 투자 캐펙스를 100으로 봤을 때 내년이랑 내후년에 이 투자 컨센서스는 200, 30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0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프레드 자체가 뭐 10월, 11월에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메모리 가격도 좀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그 시장의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 당연히 이게 몇 년 지나면 떨어지고 했던 그걸 봐왔던 거랑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 그게 이제 SK증권의 보고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PBR로 보던 거 이제 PER로 봐야 돼. 장기 공급 계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서 그때 목표가가 뭐 100만 원까지 SK 하이닉스 나오곤 했는데 아직도 메모리 사이클은 여전히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상승과 침체 그걸로 보고 우리는 PBR로 시장을 계속 평가할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사실 그런 밸류에이션 네. 지표로 보기보다 저는 이익을 일단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100을 하면 네. 그걸로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에비타 기준으로는 예전에는 2010년대 초반 그 다음에 뭐 한 2017년 정도까지는 200까지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투자를 하면 200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고 이게 한 3년 정도의 사이클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는데도 100을 넣었을 때 200을 채 벌지 못하는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번에 내가 이 사이클을 한번 끝까지 먹어보겠다. 라고 하면 투자를 좀 미룰 수도 있을 거고 그걸로 이제 이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무의 법칙이 깨져서 그런 건지는 제가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2010년대만큼의 이익성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는 신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피크가 조금 꺾이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신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직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 좀 지나야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수현 연구원하고 저희가 내년도 증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반도체 이슈를 다뤘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를 또 주도 업종으로 꼽으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바이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네.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됐었던 거랑 거의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릴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최근에는 미국의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기술 이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빅파마들이 이제 특허가 계속해서 만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편으로는 조금씩 바꿔서 특허를 유지하면서 기존에는 자기네들의 R&D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유망해 보이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상업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상위 빅파마 6개 기업들이 작년 한 해랑 그다음에 올해 11월 셋째 주까지의 투자를 비교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M&A 및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게 작년 한 해보다 이미 30% 이상 늘어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에는 뭐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에 기술 이전을 했다가 그거를 반환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미국으로 특히 미국의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미국은 이제 바이오텍이 많고 경쟁이 되게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한 2주 전쯤에 네. 화이자가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데 올해랑 내년에 매출 가이던스를 주면서 그게 이제 연간으로 한 620억 달러 정도씩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특허 만료되는 약물들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2030년까지 연 170억 달러씩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연 매출의 한 20%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빅파마들이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런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도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빅파마들에게 기술 수출을 얼마나 해내느냐 이 부분인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이제 뭐 제형이라든지 이런 거 바꿔서 특허 연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사들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2차 전지가 ESS 이슈로 주가가 괜찮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떨 걸로 보십니까? 아직은 오버캐파가 좀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이번 달에 포드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도 계약이 있었던 걸 좀 끊었고 그다음에 SK 온이랑도 계약 해지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ESS 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쪽으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건가요?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자본 배분이 달라지는 업종과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업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업종에 국한되는 얘기는 네네. 아니고 기업의 선택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자본 배분을 한다는 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네. 기존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채권자들한테 이제 채무를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자본 배분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서 하다가 여기서는 좀 오버캐퍼가 있는 것 같으니 이거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라고 바꾸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눈여겨 볼 텐데 주주환원책 적극적으로 쓰는 회사에 우리가 관심 갖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뭐 배당이 이렇게 네. 가시적으로 증가할 때 그럴 때 사실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시장도 내년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주에 뭐 특별히 굉장히 큰 회사들이나 주목해야 될 회사가 있어서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시장에서 약간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우선 배정을 받으려고 하면 의무 보유 확약을 무조건 해야 이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몇 됐습니다. 달 동안은 안 팔겠다라는 거 확약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규정이 바뀌면서 3분기에는 IPO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부터 이제 다시 IPO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기업
기업들의 공모주의 한 90% 정도가 의무부유로 묶여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장을 해도 물량이 별로 그렇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공급의 제한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려는 회사들은 많은데 심사 승인은 별로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은 올라가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모주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AI 쪽에서는 반도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있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을 다양하게 좀 채워준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시죠. 내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코스피가 되게 좋은데요. 네. 내년을 놓고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2,400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4,200 가까이 왔는데 올해만큼의 수익률을 내년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오른 다음에는 지수는 이 수준에서 좀 버티면서 유동성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공모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앞에 강조를 워낙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중심의 시장 움직이는 거는 뭐 똑같고 그 외에 이제 공모주라든지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